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꺼내는 건 단순히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보다 저처럼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몸담았던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예요. 저는 삼성에서 꼬박 30년을 다니고 60세가 되던 해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순간엔 솔직히 이제 편하게 쉬면서 손주들이나 보며 살아야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지금부터 2030년은 더 살아갈 인생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처음 운전하게 된 건 어쩌면 우연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늘 이용하던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말을 듣게 됐거든요. 한편으로는 택시 운전이 은퇴 후 가장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이기도 했고 매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와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매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한 거죠. 면허부터 택시회사 면접까지 회사에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라 매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에서 30년 일하다가 왜 택시를? 하고 묻지만 저는 이 선택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가만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진 않고 매일매일이 새롭거든요.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누구든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저와 비슷하게 3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한 직장에서 보낸 분들일수록 회사를 나서는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지? 회사명 없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지? 하고 말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라는 새 직업을 선택하면서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제 삶에 다시 주인의식을 갖게 됐어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제 차 안에서만큼은 제가 기사님이자 결정권자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사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지는 사람마다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애초에 경제적 여유가 충분해서 여행 다니며 소일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늦기 전에 일찌감치 창업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다면 막상 은퇴해보니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는 점일 거예요.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뭐든 상관없이 눈앞에 당장 할 일이 없으면 그 막막함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작은 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생각 이상으로 큰 힘이 된다는 걸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제가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변에서 마주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김 과장님의 차근차근 재취업 사례. 먼저 제 후배였던 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과장님도 28년 정도 삼성에서 일하고 나서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초반에는 체력이 남아도니 당장 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디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업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소프트웨어 관련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주 23일씩 컨설팅을 해주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본인이 알고 있던 분야의 강의를 올리는 시기였죠.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의 패턴을 새로 짰다고 해요. 일단 일주일 중 일부는 확실히 일을 하고 또 일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독서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시기죠. 중요한 건 김 과장님 스스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재취업을 시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고 못 구하고를 떠나서 은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폭넓게 찾아보고 작게라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부장님의 사소한 취미로 창업 사례. 두 번째는 이 부장님입니다. 이 부장님은 원래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회사 워크숍 때마다 삼겹살을 구워도 양념을 다 직접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대접하시곤 했죠.
은퇴 후에 그냥 잘 쉬시겠지 했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자마자 작은 푸드트럭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가족들도 반대가 심했대요. 굳이 왜 푸드트럭이냐? 나이 들어서 힘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부장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평생 남 생각만 하고 살았잖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상사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내가 즐기는 것, 잘하는 것, 거기서 시작해보고 싶었어라고 하더라고요.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수입이 엄청나진 않지만 본인이 실제로 좋아하는 요리를 매일 하고 손님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얻는 만족감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또 가끔은 가족들이 도와주고 손님들도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행복해하세요. 이분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은퇴 후에 꼭 큰 돈을 벌어야만 성공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라도 수입을 얻으면 인생의 만족도가 크게 오릅니다. 3제 이야기 택시 운전과 사람 냄새. 마지막으로 제 사례도 포함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은퇴 후 무슨 일을 할지 몰랐어요. 한동안은 진짜 방 안에 틀어박혀 TV만 보다가 가끔 손주들 보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죠. 근데 정말 내가 이러려고 퇴직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회사에 다닐 때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목적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택시기사님과 대화하고 운전도 꽤 자신이 있었기에 택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낮밤이 바뀌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니 체력 관리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택시에 타는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여러 인간 군상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고 어떤 분은 저처럼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는 중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택시 기사로서 손님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을 때 고맙습니다. 기사님이라고 말해주시면 또 그걸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회사 다닐 때와 비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달라요. 게다가 몸도 꾸준히 움직이니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게 되고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있죠. 이런 작지만 뿌듯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내가 그래도 은퇴 후에 이렇게 삶의 주체로 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은퇴 후 삶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인이 되어 움직이고 내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며 작은 만족과 보람을 누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그 작은 것들조차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혹시 지금 직장에 계시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하지? 고민하신다면 작은 아이디어라도 지금부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나만이 가진 능력, 은퇴 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꼭 되새기셨으면 해요. 진부한 말 같지만 저도 60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60이면 이미 늦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60이라서 누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경력과 인생 경험에서 오는 여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때 배어 나오는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도 감동을 주고 저 자신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정년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60에 퇴직한다면 그 뒤로 40년 가까이 더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그 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낼 순 없죠.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가려면 무언가 다시 시작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택시가 아니어도 좋아요. 재취업, 작은 자영업, 컨설팅, 프리랜서 혹은 봉사활동도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다시 움직이고 다시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은퇴 스토리를 들으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말씀드리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명예퇴직 통보 받았을 때 망연자실했고
이제 망했다 싶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은 것 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에 막연함이 두렵다면 작게라도 뭔가 시도해 보세요. 배움도 좋고 취미도 좋고 단기 아르바이트든 뭐든 간에 현실에서 내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게 있구나라는 감각을 되찾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운전대를 잡으며 만나는 사람들처럼 저 역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라는 걸 매일 실감하거든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경험도 나누면서 60세 이후에도 빛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에 주눅 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인생 2막을 멋지게 꾸려보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